전 어릴 때 고집이 정말 센 아이였대요. 호불호가 굉장히 강해서 좋아하는 걸 무조건 해야 되는 성격? 옷을 입는 거라든지 어디 학원을 간다라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무조건 해야 되는 성격이었어서 오지랖이 좀 넓었던 친구였어요,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를 집에 데려다가 과외를 시켜주고 그냥 너 이거 할 수 있어 이러면서, 그래서 뭔가 그런 오지랖을 떨던 아이로 저는 기억해요.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딱 올라가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수학도 이제 그 중학교 성적으로 A반에 들어갔어요. 중간고사를 끝나고 나니까 제가 C반에 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난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인문계학교를 들어가니까 아니었던 거죠. 이거 대학을 못 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미대 입시를 준비하기 시작해요. 그냥 내가 어떤 게 막히면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대학을 들어가고 싶고 나 그림을 좋아하지. 그래서 네, 미대 입시를 하게 됐죠. 보통 이제 고3 시절 하면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대학을 갈 수 있대 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수능을 망쳐버린 거예요. 5등급 맞아서 나 입시 망했다 했었는데 어떻게 그림을 좀 그려서 제가 인서울에는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게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대학 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 디자인과에 입학했고 졸업하면 디자이너가 되겠구나 하는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디자인 공부를 열심히 했었죠. 졸업반이 됐을 때쯤 이미 졸업해가지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랑 굉장히 달랐고, 제가 한국에서 인턴십을 잠깐 다녔었는데 그때 회사 생활에서도 내가 이렇게 졸업을 하고 회사에 들어가면 이 정도 일만 하게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저는 딱히 뛰어난 게 없더라고요. 명문대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뭐 영어 점수 자격증 이런 게 뭐 특출난 게 하나도 없어서 큰일 났다. 근데 한국에서는 절대 대기업은 발끝에도 못 가겠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학교 이제 도서관에 미국 인턴십 지원자를 뽑는다는 포스터를 발견하고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하게 돼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거기에 이제 덜컥 이제 합격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미국으로 이제 인턴십을 가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미국에 갔을 때의 마음은 커리어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취업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에 가벼운 마음으로 갔던 거였거든요. 제가 처음에 들어갔던 회사가 이제 막내 인턴으로 창고 정리나 집 나르는 거나 너무 심부름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스스로 그래, 그래도 이것만 마치면 인턴십을 1년 미국에서 했다, 이 타이틀을 얻을 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조금 안타까운 상황에 제가 휘말리게 돼요. 이렇게 부당한 대우는 내가 못 참는다 해서 에이전시에 연락을 해서 못 다니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너가 다른 회사를 구하게 되면 옮기게 해주겠다, 대신에 못 구하면 바로 한국에 돌아가야 된다 해서 그 다음날부터 이력서를 막 뿌렸어요. 그렇게 해서 아주 작은 회사에 재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 회사는 신생 회사였어요. 문구 브랜드였는데 제 이전에 이제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했었는데 그게 안 팔려서 잘렸다. 그래서 이제 제가 뽑힌 거죠. 처음에 제가 해야 됐던 게 이제 문구를 디자인하는 거였어요. 근데 정말 이 브랜드가 아이덴티티도 전혀 잡혀있지 않았고 어떻게 리뉴얼 해야 될지가 굉장히 난감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디자인은 좋겠다 하는 것들을 찍어냈어요. 한 몇 개월 만에 저희가 쇼장에 나가게 됩니다. 돌아온 이 영업 직원이 저한테 하는 말이 하나도 안 팔렸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그 앞에 있는 디자이너처럼 나도 잘리겠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경험이 없으니까 다른 작은 브랜드들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찾아내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이 문구 시장에 먼저 뛰어들었던 브랜드들의 인스타그램을 맨 밑에까지 이제 가봐요. 몇몇 브랜드가 플리마켓에 가서 처음 시작을 했더라고요. 쇼장에 나갈 때는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깨진다면 플리마켓은 한 100만 원 정도면은 고객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저희도 플리마켓 나가서 물건을 한번 팔아보면 어떠냐, 한번 해봐. 그래서 혹시 안 팔릴까봐 제품별로 5개 정도만 가져가서 팔았어요. 근데 그거를 시작하자마자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플리마켓은 B2C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디자인한 거야, 넌 이거 왜 사는 거야? 하고 이제 물어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프로덕트를 더 좋아하고 어떤 거를 집었는데 왜 안 가져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제가 했던 게 잘 팔리는 제품의 가지수를 늘리고 안 팔린 제품은 과감하게 이제 드랍을 시킨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계속 로컬 마켓에 더 많이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바이어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상점마다의 인스타그램도 있잖아요. 거기서 저희 프로덕이 이제 좀 소개가 되고, 아, 우리도 인스타그램을 만들고 키워야겠다 해서 저도 컨텐츠화해서 이제 발행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점점 팔로워 수 늘고 이러면서 팬층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쇼에 나갔을 때 저희 부스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미국 전역에 편집샵을 두고 있는 브랜드의 이제 바이어였고, 거기서 저희 물건을 사다가 판매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한 곳이 뚫리니까 나머진 너무 쉬웠어요. 제가 디자인한 프로덕트들이 굉장히 유명한 이제 미디어에 노출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버즈피드라든가 투데이쇼라고 소개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그때 회사에서 저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쇼장에 나가고 다른 부스들에서 어떤 디자인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제가 왠지 레트로 시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레트로 컨셉의 세컨 브랜드도 런칭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세 번째 멤버였는데 13명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이너 중에서는 가장 높은 직급에 올라갔었고, 그 시니어 디자이너가 된 거죠. 나는 이제 이곳에서 대체될 수 없는, 이제 좀 자리를 잡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너무 뿌듯한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항상 저는 다른 사람과 저를 비교해 왔거든요. 유학생들은 저보다 우선 학벌도 좋을 거고 교수님의 소개로 취업도 잘하는데, 저는 제가 직접 발로 뛰고 알아봐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다 시민권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뭐 비자 걱정이라든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영어도 항상 제일 못하는 애였고 미국 문화도 제일 모르는 애여서 항상 2배로 공부를 해야 됐어요. 비록 작은 회사였지만 그 와중에서 내가 디자이너 중에서 제일 직급이 높은 곳에 올라갔다는 그거에 너무 큰 자부심인 거예요. 회사의 성장을 보는 게 마치 저의 성장을 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아무래도 직원이 많아지면 중간 관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어느 날 저희 사장님 친구라는 사람이 회사에 놀러 오더니 출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던 게, 이분이 어느 정도 회사에서 파악하고 나자 점점 이제 저한테 딴지를 걸기 시작을 했어요. 너는 디자이너인데 왜 인스타그램 계정을 네가 관리하냐, 너는 디자이니까 디자인만 열심히 하면 돼, 마케팅 일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라고 했고, 어느 순간부터 이 매니저가 디자인과 관련해서도 선을 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의 밑에 있는 친구를 데려다가 새로운 라인업을 만든다든지, 프리랜서 디자인을 고용해서 패턴을 가지고 새로운 프로덕트를 만든다든지, 저의 의견은 완전히 이제 묵살되는 사원까지 이른 거죠. 그래서 그 회사 분위기가 점점 그 매니저의 강압적이고 독단적인 의견들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그 팀원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고, 저의 성격이 좀 말을 해야 되는 성격이어서 저는 그거를 그 분한테 말하기 시작한 거죠. 한 번은 저희가 그 베가스에 있는 패션쇼에 이제 후원사로 나가보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이 나왔대요. 정말 동의할 수 없는 의견이었지만 그냥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출장 시간이 점점 가까워올수록 그 미팅 회의에 저희 디자인 팀원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포함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럼 나는 이제 언제 데려가려나 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출장 날까지 저에게 얘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출장 날이 돼서 제가 출근했는데 저랑 신입 직원만 덩그러니 사무실에 있고 나머지는 출장을 간 거예요. 베가스로. 다 저희 팀원들이 막 나 가기 싫은데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래 고생하겠다 열심히 하고 와 라고 이제 보냈는데, 저녁에 단톡방에 이제 올라오는 사진들 영상들을 보니 이거는 사실 출장이 아니라 워크숍에 가까운 형태였던 거예요. 펜션을 빌려서 거기서 이제 뭐 고기 파티를 하고 그렇게 즐겁게 지내는 사진을 저는 이제 그 혼자서 사무실에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와, 나는 철저히 지금부터 이제 왕따를 당하고 있구나. 심지어 그 매니저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아무렇지 않게 재밌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내 정치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처음 느꼈죠. 사실상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 주변 동료들이 저한테 항상 해준 얘기가 있는데, 앤드류 이거는 그냥 회사 일이야, 너 게 아니야, 이게 잘 되든 안 되든 그들에게 책임을 넘기면 되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집에 가서는 잊어버려 하는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생각을 제가 정리를 해야 돼서 휴가들을 싹 모아서 일주일 넘게 있다 와요. 가서 너무 여기에 미련을 갖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회사에 돌아오죠. 직원이 많아지니까 좀 더 큰 사무실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 회사에 돌아와서 일주일 뒤면은 새로운 사무실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대망의 이삿날 전날 팀원들이랑 같이 퇴근 시간에 맞춰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저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분위기가 되게 싸한 거예요. 사장님이 저한테 앤드류는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거기 다닌 지도 2년이 넘었고 그 사장님이랑 꽤 친할 거 아니에요. 장난치는 줄 알고 제가 물어봤어요. 너 지금 장난하니? 그랬더니 너는 우리랑 이제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벙이 찐 거죠. 이렇게 나를 내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귀에 하나도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방문을 나왔는데 직원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퇴근하고. 그 회사는 저희 팀원들과 인사할 시간조차 안 줬어요. 그래서 제 책상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그 상자만 딱 들고 집에 왔어요. 아침에 딱 눈을 떴어요. 평소처럼 7시 반에 눈을 뜬 거예요. 출근하는 시간에. 그래서 주위를 이렇게 봤는데 어저께 가져온 상자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짐을 하나씩 빼는데 뭐가 이렇게 툭 떨어져요. 봤더니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명함을 딱 봤는데 거기에 시니어 디자이너 앤드류 초일. 와, 이게 나의 자부심이었는데 정말 휴지 조각인 거예요. 정말 휴지 조각보다 못한 종이인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사회가 정해준 타이틀 혹은 내가 일하는 회사, 맡은 직책,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정말 누군가의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릴 수 있구나 라는 거를 그때 딱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성장이 나의 성장은 아니었다 라는 거. 더 이상 이 명함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 되지 말자. 그래서 저는 지금도 명함이 없거든요. 그때 그 생각을 처음 갖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그때 정말 힘들었겠다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사실 그 해고 당하고 새로운 곳에 이직을 하고의 삶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타이틀은 정말 부질없는 거다. 그리고 회사의 성장이 나의 성장은 아니다 라는 거를 깨닫고 다시는 너무 열심히 회사를 다니지 않겠다. 회사는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 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처음부터 경계심을 굉장히 갖고 나는 딱 주어진 일만 할 거야. 그리고 나의 목표는 이 일을 주는 매니저의 오케이 사인이다 였어요. 그래서 저를 꾹꾹꾹 눌러 담아서 정말 딱 정해주는 일만 딱 하고 다녔어요. 그래, 이게 맞는 회사 생활이었어. 회사도 막 일찍 나올 필요 없고 퇴근하면은 회사에 대한 일은 싹 없어지고 내가 편하게 일하는데 월급은 더 많이 주네? 그게 얼마 못 가더라고요. 저는 일로서 굉장히 많은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일의 성취감을 느꼈을 때 나오는 보상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성취한 것들이 아니다 보니 다른 곳에 보상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랑 논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라이프 스타일이 안 좋게 이제 변해가면서 불행해졌어요, 삶이. 그런 생활이 반복되다가 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생일 전날 당연하게도 신나게 놀았죠. 집에 돌아와서 아침에 눈 딱 떴는데 갑자기 너무 현타가 오는 거예요. 생일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에 처음 온 날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신분증을 만들러 DMV에 갔는데 저 멀리 산에 할리우드 사인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드디어 미국에 왔다, 진짜 열심히 해봐야지 했던 그 순간이 생각나면서 그 헐리우드 사인을 보러 가야겠다. 그래서 자고 있는 친구들을 막 깨워가지고 끌고 헐리우드 사인 힐을 올라가는데 정상 위에 딱 올라서니까 LA 전역이 쫙 보이는 거예요. 하나같이 다 조그만 거예요. 건물도 그렇고 지나가는 차들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다 너무 조그만 개미 같은 존재들이더라고요. 아, 나도 저기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나는 또 얼마나 작게 보일까? 그러면 그 작은 존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걱정과 불안과 이런 것들은 또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렇게 적은 존재인데 뭘 이렇게 아둥바둥 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좀 결심하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어차피 거기서 거기다. 저는 계속해서 비교하고 나는 왜 저런 기회가 안 주어질까? 나는 왜 운이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 거기서 거기처럼 느껴지니까 그래, 너무너무 아둥바둥하면 살지 말자. 그렇게 결심이 돼서 돌아와서 주변에 있던 친구들을 하나둘씩 끊어내게 되고 조금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저에게 제가 물었던 게 나는 뭘 하고 싶니? 나는 지금 왜 힘든가? 그럼 그거를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부럽고 어떤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되묻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쨌든 일을 해야 됐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더라고요. 우선 이직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직을 하려면 내가 준비가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이전의 회사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브랜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성장하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퍼스널 브랜딩을 시작을 합니다. 그 LA에 사는 디자이너로 처음에 포지셔닝을 했고 팔로워가 많아졌고 그러면서 SNS 마케팅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됐고 그때쯤 제가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 당시에 저희 인스타그램 계정이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 회사에서 마케팅 팀의 디자이너로 들어가고 SNS 마케팅에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많은 이제 성과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너무 기뻤죠. 드디어 내가 생각했던 미국 회사. 이전 회사들에서는 비자를 해주겠다 말만 하고 결국에는 부려먹고 안 해주는 시간이 길었었는데 이 회사에서는 입사하자마자 바로 저의 비자까지 챙겨주는 회사였거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저의 의견을 반영해서 회사에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애사심을 갖고 그 회사에 일을 하게 됐어요. 그 전에 회사에 대한 상처 때문인지 나는 이곳에 평생 있을 수 없어. 그리고 회사는 나의 미래를 책임지지 못할 거야. 그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나는 똑같이 당하게 될 거야. 그 생각이 계속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그럼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것 같아요. 회사를 들어가기 전까지만. 회사를 들어가기 전까지만 어떻게 해서도 회사에 들어가려고 나의 이력서를 쓰죠.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커버레터를 쓰죠. 그리고 회사에 뽑히면은 그때부터 퍼스널 브랜딩을 그만둬요. 그게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내가 이 회사에 나와 버리면 또 다시 또 퍼스널 브랜딩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 다니면서도 계속 꾸준히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겠다.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제가 떠올렸던 두 번째 플랫폼이 유튜브였어요. 그 당시에 저한테 어떻게 미국에서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는지, 어떻게 미국에서 해외 취업을 했는지, 이력서는 어떻게 쓰는지,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만드는지 라는 질문을 지인들이 많이 했고 저는 그거를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나는 이렇게 했어 라는 거를 올려놓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어쩌면은 온라인 이력서처럼 돼서 혹시나 내가 한국에 돌아갔을 때 그 영상을 본 누군가가 이제 직장을 소개시켜 줄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대표가 저를 스카우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막연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회사에 있는 동안 미리 준비를 하자. 온라인 이력서를 만들어서 세상에 뿌리자. 그렇게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됐죠.